안녕하세요. 상록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요건과 그 심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업 시행자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그 대상자로 적격 통보를 받아야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부에 대한 선정 통보는 바로 행정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민 중에 예상과 달리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요건은 크게 건축물 요건, 소유 요건, 거주 요건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엔드 조건들입니다.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는 공부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소유 요건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세입자, 즉 임차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이나 단체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유자는 등기부상 대외적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주는 지분의 주택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 계속 거주해야 하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주당 2, 3일씩 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역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음, 생활대책의 유형은 크게 영업자, 농업자, 축산업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기준기간 동안 사업지구에서 영업, 농업, 축산업 등을 영위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았을 것을 전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대책과 달리 생활대책은 법령에서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부적격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구제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흐름도를 보시면 시행자는 심사 과정이 끝나면 적부에 대한 결과를 각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 통보 자체가 독립하는 행정처분이죠. 여기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신 경우 우선 시행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 1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요. 심사 기간은 통상 한 1, 2개월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의 신청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백한 소명이 있기 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유용한 행정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90일 이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죠.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할은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시행자가 LH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이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종 지방공사나 기초지자체인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서면 공방을 한 2회에서 5회 정도 거친 다음 심리 재결하며 보통 소요되는 기간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이때 청구는 물론이고 서면 공방 과정에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인용 제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은 역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별도로 서울의 경우는 행정법원에, 지방에는 행정법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1심이죠. 그 다음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심제가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적격 처분을 받으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에 비하여 우월한 권리구제 방법이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 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봤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에 의해서 심리하므로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시행자의 상급 행정청으로 보므로 그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따라서 시행자는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죠. 반면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피고인 시행자가 항소할 수 있고, 특히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항고소송의 경우 대부분 대법원에 가야 결말을 보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 측면은 물론 정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일이 되기 십상이죠. 세 번째, 비록 행정심판에서 기각 제기를 패하더라도 다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소송은 위법성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죠. 반면 행정심판은 위법성은 당연히 심리를 하고 여기에 부당성도 심리를 하므로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소송 만능주의 편견을 버리시고 무엇이 내 권리거제에 유리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는 달리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법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고려하시되 경험 많은 행정사와 행정심판을 진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주요 부적격 이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을 보면 이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거주 요건은 실제 거주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이 전출입된 경우, 이 경우도 의심합니다. 셋째, 질병이나 공무,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는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대로 적절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 요건은요, 대부분 기준일 이후 취득했다는 이유죠. 그 이유는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모님께서 사망한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소유권 미충족 이유에 해당됩니다. 건축물 요건을 보면은요, 대부분 가옥이 아닌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축사나 관리사, 근린생활시설, 현실에서는 이런 거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참 안타까운데요. 일반 건축물 대장을 정정해야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대로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경우가 문제되죠. 이전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이후 건축물인데요. 이런 경우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대책을 보시면 영업자, 농업자, 축산업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통사항으로는 소가 제기된 경우, 명도소송이나 행정대집행, 인도다등 가처분 등 이런 소가 제기된 경우 부적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 퇴거한 경우, 사업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이런 경우 부적격 처분되기 쉽습니다. 영업자를 보면은요, 영업자 중에서 가장 처분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게 기준인류 영업개시입니다. 입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장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런 경우, 무허가 건축물 등 이런 거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영업한 경우, 이 경우 쟁점이 좀 됩니다. 이런 건 따지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영농자는 뭐 세 가지 고루고루 많이 나옵니다. 면적 미달, 뭐 시행자 그 내부 규정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2000제곱, 시설이나 화훼 농 같은 경우 660제곱인데 이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특히 다른 경우와 다르게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 실제 경작 사실이 미흡한 경우, 이 부분이 참 쟁점이 많이 되는데요. 시행자들은 뭐 농지원부나 이런 걸로만 판단하니까 소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뭐 못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축산업자의 경우는 뭐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기준 마리수가 미달한 경우, 이런 경우죠.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익사업지구에서 손실보상과 생활보상 이런 것들만 수년간 이주민과 호흡하며 종사해 왔습니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경험과 전문성은 좀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사업 시행자들은 의도적으로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주민들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상록 행정사와 상담하시면 실마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보이는 대로 이렇고요.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방문하시든지 전화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갖가지 부적격 이유들에 대한 소명 방법이나 입증 방법은 제가 보상 현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구제 경험을 토대로 후속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